긴급 심층 리포트. 어머니의 방은 왜 18도였나? 70대 사망률 6배, 침묵의 살인자 실내 저체온증의 해부. 지금 창밖을 보십시오. 매섭게 몰아치는 한파의 옷깃을 여미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면 본능적으로 바깥 세상의 추위를 두려워합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뼈가 부러지지는 않을까? 찬 바람에 혈관이 수축해 뇌졸중이 오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부모님께 나가지 마시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겨울철. 시니어의 생명을 앗아가는 진짜 공포는 굉음을 내며 달리는 구급차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부모님의 안방, 그 익숙한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보고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전체 저체온증 환자의 30.5%가 실외가 아닌 집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65세 이상 시니어의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6배나 높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바람 한 점 들어오지 않는 따뜻한 집안에서 사람이 얼어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비극적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춥다는 감각을 넘어 노화가 우리 몸의 정교한 생명 유지 장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의학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글은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는 불편한 진실이자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정독해야 할 12분 분량의 생존 매뉴얼입니다. 우선 인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난방 시스템을 갖춘 집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 몸의 보일러는 최신형 인공지능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뇌의 사령탑인 시상하부는 기온이 0.5도만 떨어져도 즉각 비상벨을 울립니다. 피부의 혈관을 수축시켜 열이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고 근육을 초당 수십 번씩 덜덜 떨게 만들어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잃어버린 체온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복구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가면 이 최첨단 시스템은 노화라는 세월을 맞아 고장이 납니다. 온도 감지 센서는 무뎌져 실내 온도가 16도까지 떨어져도 뇌는 아직 견딜만하다고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료의 부족입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열의 40% 이상은 근육에서 생성되는데 노년기의 근감소증 SARCOPENIA은 보일러에 넣을 기름이 바닥난 것과 같습니다. 근육이 사라진 자리를 채운 지방은 보온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관 분포가 적어 열을 전달하지 못하는 차가운 갑옷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시니어들이 흔히 복용하는 만성질환 약물들이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으로 베타 차단제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 약물은 심박수를 조절해 심장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추위 속에서 심장이 빨리 뛰어 열을 내야 하는 반응까지 억제해버립니다.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는 뇌의 각성 상태를 떨어뜨려 추위를 느끼는 감각 자체를 마비시킵니다. 즉, 노화된 몸과 줄어든 근육, 그리고 생명을 위해 먹는 약들이 역설적으로 겨울철 냉기로부터 몸을 방어하는 모든 빗장을 풀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실제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78세 박모 할머니의 사례는 이 모든 의학적 위험 요소가 어떻게 현실에서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발견 당시 박 할머니는 안방 침대에 누워 계셨고 보일러는 가동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내 온도는 18도, 난방비를 아끼려 보일러 온도를 최저로 낮춘 탓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틀 전부터 식욕이 없어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해 탈수 상태였고 당뇨 합병증으로 말초 신경이 둔해져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져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발견했을 때 할머니는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흔들어 깨워도 반응이 없자 119를 불렀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측정된 중심 체온은 충격적이게도 29도였습니다. 이는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중증 저체온증 상태입니다. 의료진이 따뜻한 수액을 투여하고 체온을 높이는 처치를 했지만 할머니는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집에 계셨는데 이불도 덮고 계셨는데 어떻게 저체온증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시니어의 저체온증은 동사가 아니라 신체 기능이 서서히 멈추는 대사성 셧다운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숫자 35의 공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에서 37도 사이지만 생명 유지의 마지노선은 35도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의 면역력은 30% 감소하고 대사 기능은 12% 저하됩니다. 하지만 체온계 없이도 포착할 수 있는 결정적인 행동학적 적신호, 이른바 레드 플래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역설적이게도 떨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체온이 33도에서 35도 사이인 경증 단계에서는 몸이 심하게 떨리지만 시니어의 경우 근육량 부족으로 이 떨림조차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40%에 달합니다. 춥다고 말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으니 가족들은 괜찮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신호는 언어와 판단력의 붕괴입니다. 저체온증은 뇌세포의 대사를 억제하여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만들거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부모님과 통화할 때 발음이 평소보다 어눌하거나 DYSALTHRIA 질문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한다면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차가워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손놀림이 둔해져 단추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젓가락질을 힘겨워하는 미세한 운동 능력 저하도 놓쳐선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세 번째 단계, 체온이 32도 밑으로 떨어지는 중등도 단계에 진입하면 환자는 강렬한 졸음을 호소합니다. 뇌의 활동이 멈춰가면서 의식이 혼미해지는 것인데 이때 가족들이 피곤하신가 보다 좀 주무세요라고 이불을 덮어주는 행위는 의학적으로 볼 때 환자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잠이 들면 대사율이 더 떨어져 체온 하강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중증 단계에서는 뇌의 창난으로 인해 춥다 못해 덥다고 느끼며 옷을 다 벗어버리는 이상 탈의 현상 패러닥시컬 UNDRESSING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 차가운 방에서 옷을 벗고 쓰러져 있는 부모님을 발견한다면 이는 생존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초응급 상황임을 직감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잘못된 상식으로 대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차갑게 식은 손발을 주무르며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금기사항 1순위입니다. 말초 신경과 팔다리에 고여있던 차갑고 산성화된 혈액이 마사지로 인해 갑자기 심장으로 몰려들면 심장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심실세동이나 심정지를 유발합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재관류 손상 혹은 사후체온 하강 AFTERDROP라고 부릅니다. 또한 춥다고 해서 뜨거운 물에 목욕을 시키거나 전기장판 온도를 최고로 올리는 것도 위험합니다. 급격한 혈관 확장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 즉 히트 쇼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응급처치의 핵심은 분당 1도의 미약입니다.
체온은 시간당 0.5도에서 1도 사이로 아주 천천히 올려야 안전합니다. 우선 젖은 옷이 있다면 즉시 가위로 잘라내 벗기고 마른 담요로 감싸야 합니다. 젖은 옷은 공기보다 열 전도율이 240배나 높아 체온을 순식간에 앗아갑니다. 그리고 핫팩이나 따뜻한 물병을 수건에 감싸 겨드랑이, 배, 사타구니, 목, 뒤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몸의 중심부에만 대어주어야 합니다. 의식이 명료할 때만 따뜻한 설탕물이나 코코아를 조금씩 마시게 하여 몸 안에서 열을 낼 수 있는 칼로리를 공급해야 합니다. 물론 의식이 조금이라도 흐릿하다면 그 어떤 것도 먹이지 말고 즉시 119를 불러야 합니다.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 애초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생존 숫자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20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실내 온도를 최소 20도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켜지 않으시는데 이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입니다. 저체온증 치료비와 입원비,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인한 비용은 난방비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만약 난방비가 정말 부담된다면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공기의 열전도율을 높여 체감 온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창문에 에어캡 뽁뽁이를 붙이고 바닥에 카펫을 까는 단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2.4입니다. 내복 한 벌을 입는 것만으로도 체온 보온 효과는 2.4도 상승합니다. 시니어 패션의 핵심은 두꺼운 옷 하나가 아니라 얇은 옷 여러 겹입니다. 옷과 옷 사이의 공기층 데드 에어 스페이스의 최고의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끼는 몸통의 중심 체온을 지키는 데 탁월하며 뇌로 가는 혈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얇은 스카프나 목도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체열의 50% 가까이가 머리와 목을 통해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숫자는 7입니다. 하루 7잔의 물 섭취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체온 유지제입니다. 겨울철에는 갈증 중추의 기능 저하로 목마름을 덜 느끼지만 우리 몸은 건조한 공기로 인해 끊임없이 수분을 뺏기고 있습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액순환이 느려져 체온 조절 능력이 상실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몸속에 따뜻한 난로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소화 과정에서 탄수화물보다 5배 많은 열을 발생시키는 식이성 발열 효과를 냅니다. 고기를 잘 드시지 못한다면 두부나 계란이라도 몇 끼 챙겨 드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체온 때문입니다. 글을 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온이 1도 떨어질 때마다 시니어의 사망률은 1.35%씩 증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하 10도의 바깥 날씨가 아닙니다. 집안이니까 안전하겠지, 노인이라서 원래 추위를 좀 타는 거겠지, 보일러 기름값 아까우니 좀 춥게 살련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그리고 부모님의 안일한 심리적 온도도 무서운 적입니다. 오늘 밤 이 글을 읽으셨다면 당장 부모님 댁의 보일러 제어기를 확인해 주십시오. 현재 온도가 몇 도인지, 혹시 외출 모드로 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걸어 부모님의 안색을 살피고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엄마,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 돈은 내가 낼게. 라는 씩씩한 목소리와 아빠, 내복 입으셨어요? 라는 따뜻한 잔소리, 그리고 집안 곳곳을 채우는 온기만이 다가오는 겨울의 사신으로부터 부모님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숫자들과 대처법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리고 부모님의 일상 속에 깊이 새겨져 올겨울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방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